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7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76일차고요. 오늘 놓아버림 22페이지예요. 놓아버림 22페이지. 중간에 왼쪽 단락에 보면은 의식과 자각 있어요. 그렇죠? 의식과 자각. 의식과 자각 영성면에서는 항복 기제를 끊임없이, 항복이 놓아버림이잖아요. 항복 기제를 끊임없이 실천하면 의식과 자각, 영성에 눈을 뜬다.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실천을 하면은 의식과 자각과 영성에 눈을 뜬대요. 야, 이거 엄청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단순하고 쉽다. 너무 쉬워서 안 믿는다라는 얘기를, 정말 쉽다라는 얘기를 그때 하셨을 때 어떻게 쉽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놓아버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놓아버림이 그냥 내가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해줘야 되면은 그것도 안 해준다 하면 문제잖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또 문제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참, 스스로 그냥 내가 내 생각만 내려놓는 거죠. 내 생각만. 내 생각만 놓을 수 있는 거? 엄청나게 쉽고 간단한 건데, 우리가 그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 의식과 자각과 영성의 눈을 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부정적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불안한 거,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생각이 너무 많은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죠.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좋은데 안 될까 봐 두려움에 불안해서 올라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생각들, 감정들, 느낌들, 안 좋은 느낌으로 올라오는 거. 그거는 느낌이 좋은 거는 긍정적이고 안 좋은 거는 부정적이고 좋다 나쁘다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놓아버리면 계속 커지는 행복과 만족, 평화, 환희를 느낀다. 내면의 진정한 큰 나에 대한 자각이 내면에 우리에게는 모두 다 큰 나가 있어요. 큰 나에 대한 자각이 커지면서 큰 나를 갈수록 또렷이 인식하고 경험한다. 큰 나를 더 또렷하게 인식하고 경험을 한대요. 큰 나를 경험하는 거죠. 어떻게 놓아버림을 함으로 해서. 그래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경험이 되어 위대한 스승님들의 가르침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성 쪽으로는 들으면 내가 그걸 언젠가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어, 경험이 되어서 스승들의 가르침이 자신의 경험이 되어 내면에서 의미를 드러낸다. 내면에서 의미를 점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점차 놓아버림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 그래서 그 한계를 계속 놓아버리는 거죠.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감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놓아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알아차리고 놓아버림으로 해서 자꾸 알아차리고 내가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데 공부를 하지 않고 이 공부에 대한 저항감이 있으면 어떤 걸 한계를 느끼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느끼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계를 점차 놓아버림으로써 마침내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는 일이 가능해진다.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정체성이 밥 잘 먹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뭔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게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정체성을 깨닫는 거는 의식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의식 성장하는 거. 그래서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의식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보는 거죠. 근데 시키는 일을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의식 성장할 일이 없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또 뭔가를 또 해야 되겠죠. 근데 더 많이 자각이 되는 거,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거, 그런 일들이 있으면 훨씬 내가 깨닫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쯤 전화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오늘 또 전화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존심 상하는 게 들어오는 어떤 분한테. 그분은 그분 자체가 그냥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새, 각성을 단디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한 두 번 정도 뭐가 파박 가죠. 자존심 상하는 게 막 탁탁 막 뭐가 막 싸울 일이 잘 없이 막 이러고 있다가 싸울 일이 생기듯이 막 그런 거예요. 아니, 이래가 되겠어? 하는 생각이 이제 막 드는 거죠. 어쨌든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오늘쯤 며칠 전에 아프다 그랬거든요. 며칠 전? 벌써 월요일 날 아프다 그랬는데 벌써 월요일 날 화수 목금 벌써 4일이 지났어요. 나왔겠네요. 전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그 뭔가 내가 하는 일만 계속하면은 의식 성장할 기회가 없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의식 성장할 길이 계속 있는 거죠. 계속.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더 많이 만나야 되잖아요. 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만남 속에서 내가 뭐지? 이 감정이 흔들리고 느낌이 좋고 안 좋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의식 성장을 해야 되죠. 무한한 의식, 나의 정체성, 무한한 의식인데 계속 한계를 짓고 있는 내가 있죠. 한계를 짓고.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 다 한계란 말이에요. 다 내려놓고 편안해져야 된다는 거죠. 편안한 마음이 평온하게 있어야 돼요. 회사에서 그 멘탈 시장이 이제 굉장히 엄청 크죠. 사람들이 정신적인 부분에 20대가 그 조사한 것에 의하면 멘탈이 약해서 약을 먹는 경우가 20대가 더 많은 거예요. 20대가. 우리 40대, 50대가 될 60대, 70대 올라갈수록 많을 것 같은데 에이 하고 놓아버려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이고 그래 뭐 이러나 저러나 뭐 어떠나고 이제 한 살 한 살 한 살 나이가 이제 많아지면서는 그냥 저절로 놓아버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완전 근원의 그거는 이제 그건 또 따로 놓아야 되지만 사소한 것들은 놓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0대 때는 더 강한 거죠. 그래서 멘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먹으면 많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많이 도움이 되지만 놓아버리면 또 내가 해야 돼요. 함으로 해서 나의 정체성, 내 의식이 무한대라는 거. 그쵸? 의식 자체라는 거를 저도 경험을 하진 않았는데 그냥 공부하면서 아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그래서 한계를 점차 놓아버림으로써 한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어떤 한계가 있지? 어떤 한계를 갖고 있지? 지금 현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현재를 보면 내가 아직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있죠.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놓아버려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고 성공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걸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리고 근원에 무엇이 있는지를 또 놓아버리고 찾아서 계속 끊임없이 놓아버림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호킨스 박사님 말씀을 선생님께서도 같이 계속 해주시죠. 그래서 마침내 그 진정한 정체성을 진짜 깨닫는 일이 그냥 가능해지는 게 놓아버리는 것이다. 놓아버림은 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가장 효과가 뛰어난 편에 속한다. 영적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 중에서 가장 놓아버림이 효과가 뛰어난 편에 속하는 것이 놓아버림이다라는 거. 놓아버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일상에서 온화해져야 돼요. 그렇죠? 온화하면서도 예민하게
묵묵히 항복하는 사람. 일상생활에서 온화하면서도 예민하게 묵묵히 항복을 하는 거죠. 묵묵히 계속 항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항복, 계속 항복, 계속 항복을 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영적인 목표에 우리는 이룰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 놓아버림을 하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성이 사라진 자리를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으로 채우는 과정은 부정적인 게 사라지면 긍정적인 걸 경험을 하죠. 감정과 경험으로 채우는 과정은 지켜보기에도 즐겁고 몸소 체험하기에도 즐거운 일이다. 지켜보기에도 즐겁고 몸소 체험하기에도 즐거운 일이다. 이 책의 정보를 담은 목적도 독자가 그처럼 보람 있는 경험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누가 말씀하셨느냐?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1번, 01번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23페이지. 말없이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어느 날 마음이 말했다. 마음이 말했대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행복은 어째서 한자리에 머무르지 않을까? 어디에서 답을 구해야 할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벗어날 길은 무엇일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걸까? 세상이 미친 걸까?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다 뭐예요? 마음이 말하는 거예요. 의식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해주세요를 안 해요, 의식은. 그냥 온화하게, 평온하게, 그쵸? 네, 그냥 밝은 빛으로 온화하게, 평온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내가 제정신이 아닌 걸까 했어요. 세상이 미친 걸까? 마음이 미친 거지, 뭐 세상이 미친 거예요. 그쵸? 마음이 제정신이 아니죠. 마음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어떤 문제든 해법의 효과는 잠시만 지속되는 것 같다. 해법의 효과는 잠시인 것 같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해법 자체가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왜? 해법의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새로운 문제를 또 잡고 새로운 문제를 또 잡는 거야. 왜? 습관적으로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해법 자체, 새로운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새로운 것을 내가 계속 찾는다는 거. 그래서 인간의 마음, 에고잖아요. 가짜잖아요. 마음이 이 에고 이걸 내려놔야 돼요. 툭툭 어제도 서울에 남편하고 갔다 와서 하여튼 뭘 물어봤어요, 제가.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이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속에서 욱 올라오는 거예요. 맞는데 아니라 하니까 욱 올라오는 거죠. 올라오는데 그래 뭐 아니라고 하고 싶겠지 뭐 하면서 그냥 내려놓는 거야 내 거를. 끝까지 옛날 같았으면 그게 아니고 어이구 그거밖에 못 보나 하면서 속에서 막 이럴 거야. 근데 쑥 그냥 이렇게 내려오면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지. 뭐. 거기까지 보이는 게 거기서 거기까지 보이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제 생각하고 남편의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는 다르구나. 다른데 나는 내대로의 내 생각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지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은 다람쥐 쳇바퀴처럼 탈출할 가망이 없는 것일까? 이 계속 새로운 문제를 또 찾고 또 새로운 문제를 또 찾고 자꾸 계속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할 가망이 없는 것일까? 모두들 나처럼 마음이 혼란스러울까? 신은 자신이 어찌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 신은 죽고 없는 것일까? 이거 뭐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끝없이 제잘거린다. 에고는 끝없이 제잘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비법을 아는 사람이 어디 없을까?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놓으라. 마음을 놓으라. 모두가 안간힘을 쓰고 있으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삶에 대해 초연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덜어 있다. 삶에 초연해 보이는 사람도 덜어 있다. 그들은 말한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들 난리법석인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 삶은 단순한데. 그들은 잔뜩 겁에 질려 삶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다. 잔뜩 겁에 질려서 에고는 삶을 바라보지 못할 뿐이지 계속 단순하다. 그냥 그래서 부자들도 돈 버는데 너무 단순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단순하다 그래. 부자들은 200 이상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돈을 버는 건 단순하다. 단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놓아버림을 하면 단순한데 놓아버리지 않고 남편도 잡고 있어, 아이도 잡고 있어, 뭐 내가 사업을 하는 데서도 잡고 있어, 뭔가 계속 돈도 잡고 있어, 자꾸 계속 생각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꾸 놓아버림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라고 다를까? 전문가들? 전문가가 느끼는 혼란은 보다 정교해서 그럴듯한 전문 용어와 공들여 세운 정신적 구조물로 포장되어 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더 구조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더 복잡해요, 전문가들은. 그래서 선생님이 유튜브를 영적인 거 이런 거 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를 보지 마라고 얘기하시는데 요새도 저 인스타를 이렇게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막 또 막 올라와요. 전 또 정치가 궁금해서 이래 보면 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고 있구나. 유튜브 안 보면 촛불 행진 하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방송에서 안 나오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고 싶어 보면은 안 좋은 것들도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보다 안 좋은 것 같으면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패스해요. 안 봐요. 패스하거든요. 계속 그게 그쪽으로 이렇게 듣고 보다 보면 거기에 대한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죠. 세상에 희귀하게 그냥 작게 있을 만한 일을 크게 생각을 해서 두려움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에. 그래서 그런 것조차, 그리고 전문가들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경험하신 분은 단순하다는 거죠. 그 얘기하시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눈을 설명하면 눈을 경험한 사람들은 단순하게 설명을 할 거고, 와서 보면 제일 좋죠. 만져보고 눈 올 때. 근데 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눈을 정말 정교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하늘에서 어떻게 땅에서 어떻게 수증기가 올라가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온도가 어느 정도에서 막 됐을 때 비가 오고 아니면 눈이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막 선명히 구체적으로 엄청나게 있을 거라는 거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배운 대로 해서 미세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데, 영적인 길은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서 더 엄청나게 정교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경험을 하셔서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단순해졌어요. 그래서 단순 반복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만 보는 사람은 예전에 뭐 똑같은 걸 하지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똑같은 걸 왜 하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새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없는데 요새는 못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반복하지만 에너지가 다른 거죠. 똑같은 우리가 아직 못 알아듣는 부분들이 있어서 양자물리학이나 차원을 설명을 하실 때도 동서남북 다 찔러주세요. 이해하게끔. 수학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수학도 한쪽으로만 풀면 안 되고 거꾸로도 풀어봐야 되고 답을 내기 위해서 이 과정을 한번 여러 가지로 풀어보라는 것도 있고 그렇듯이 여러 가지로 해주세요. 학생님께서. 똑같은 내용, 핵심은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 가지로 방향에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게 있어요. 이해를 일단 쉽게 하라고. 그런데 이 전문가들은 혼란스럽게, 해요. 정교하게. 설명 잘하는 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길에서는 생각이 많은 그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미리 짜놓은 신념 체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념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신념에서 신념 체계로 요건 요런 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틀을 아주 정교하게 짜놓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 체계에 우리를 밀어 넣으려고 한다.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걸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가 효과를 보는 것 같지만 오래지 않아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효과 볼 수 없고 원래 상태로 돌아온다. 그래서 사회기관에 의지할 수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관은 한물 같다. 누구도 더 이상 그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 기관의 수보다 감시 단체의 수가 더 많다. 병원만 해도 여러 기관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환자를 위해 정작 시간 낼 사람은 없어서 환자들은 등한시되고 있다. 병원 복도를 보라. 의사나 간호사가 안 보인다.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광경에서 인간미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글쎄요, 해법을 아는 전문가도 틀림없이 있겠죠. 라고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으면 의사나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가, 사회복지사 혹은 점술가를 찾는다. 점술가를 기분이 좋지 않고 나쁘면 점술가를 찾는데요. 점쟁이를 찾으러 가자. 나는 언제 운이 있냐? 그러면 뭐예요? 부적을 하나 써라. 그러면은 운이 좋아질 것이다. 저희 선생님은 부적을 정말 많이 써주시는데, 그쵸? 놓아라. 아빠를 놓고 엄마를 낳아라. 남편을 낳아라. 근원에 엄마를 놓고 부모님을 놓으면 다 놓아진다, 연결이. 그쵸? 계속 부적을 써주시는데, 보이지 않는 부적은, 그쵸? 보이는 종이 쪽지를 들고 있는 게 그게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갖고 있으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나의 생각이 효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차이인 거죠. 선생님 말씀을 믿으면 효용이 커요. 믿으면. 믿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믿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어떤 젊은 친구를 만났어요. 서울에 가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카르마 자체가 어쨌든 안 좋아서 일단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소개하신 분이 연결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말 공부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미국까지 얘기를 했더니 미국은 돈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일단 돈이 당장 지금 들어가서 이번 주까지는 돈이 들어가야 오늘까지 돈이 있으면 돈이 한 방에 넣으면 갈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 있어요. 한 방에 탁 넣으면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미국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젊은 친구 24살 24살이에요. 애기죠. 아직 애기예요. 남자 친구인데 그 애기인데 그 환경 자체가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그 원리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던 그런 곳에 가서 있다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가정을 꾸리는 게 쉽지가 않을 거다. 가정을. 그래도 여자친구도 있었으면 좋겠고 결혼도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어, 이루기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 환경 자체가. 그래서 꼭 공부를 하라고 권했거든요. 듣겠죠, 뭐.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나 철학을 찾고 에르하르트 세미나 훈련을 받고 감정 치유 기법을 써서 손으로 혈자리를 두들기고 생명 에너지의 중심점이라는 차크라의 균형을 맞추고 반사요법을 받아오고
받아오고 아침을 맞으러 가고 홍채 진단을 받고 빛과 수정으로 치료받는다. 이런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지 않으면. 그렇죠? 근데 명상을 하고 만트라를 외고 기도를 하고 오순절파의 성령 세례를 받아보고 쿤달리니 요가 방식으로 호흡을 하고 방언을 한다. 단전을 몸의 중심으로 삼고 신경 언어학 프로그래밍을 익히고 현실화 기법으로 심상화 기법을 시도하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 모임에 가입한다. 롤프식 신체 정렬 마사지를 받고 환각제를 먹고 점을 치러 가고 조깅을 하고 재즈 에어로빅을 하고 장세척을 받고 유산소 운동에 좋은 영양 섭취를 하고 거꾸로 매달리기를 하고 신동력 있는 장신구를 착용한다. 통찰 치료나 자기 제어 훈련, 게슈탈트 요법을 받는다. 또는 동종 요법 의사, 척추 지압사, 자연 요법가를 찾아간다. 신체 운동학 요법을 받고 에나오그램 유형을 알아보고 경락의 균형을 맞추고 의식 보양 모임에 가입하고 신경 안정제를 복용한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세포에 염류를 보충하고 아우 할 게 엄청 많네요. 그렇죠? 세상에서 할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서 외부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기질 균형을 맞추고 기도하고 애원하고 간청한다. 유체 이탈을 배운다. 채식주의자가 되어 채소만 먹는다. 이건 해봤어요, 저도. 7년을 해봤어요. 선생님은 10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인디언 주술 치료사를 찾아가 한증막에서 정화의식을 치른다. 한약을 먹고 뜸을 뜨고 지압을 받고 풍수 인테리어를 한다. 인도에 가서 스승을 새로 찾는다. 나체 수행을 한다. 겐지스 강에서 수영한다. 태양 바라보기 명상을 한다. 삭발한다. 음식을 손으로 집어먹는다. 인도에서 많이 하는 거죠. 술을 진탕 마신다. 냉수, 냉수욕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면 외부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는 명상을 해라. 놓아버림은 다 놓아버림. 그렇죠? 부처님도 놓아버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리스도는 용서해라.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찾아서 놓아버림을 하고 또 올라오면 놓아버림을 하다 보면 뭔가 계속 올라오는 것을 재맥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호킨스 박사님께서는 재맥락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을 때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것들은 하고 신체에도 좀 필요한 건 있지만 너무 외부적으로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핵심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의식 상승하기 위한. 뛰어나가서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면 잘 몰라요. 그래도 나중에 상처를 받아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만날 때 많이 만나지 못하는 내가 있고, 만나면서 또 어떻게 해요? 느껴지는 감정도 올라오는 게 있죠. 막 출렁출렁 거릴 때 오물이 올라오잖아요. 그거를 걷어내면서 또 의식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우리는 5시에 명상을 하고요. 네. 6월 22, 23일 날은 유전적인 신념. 어제 제가 누굴 만났다 했잖아요. 그 친구가 24살인데 키가 커요. 잘생겼는데 딱 마른 게 모델을 하고 있대요. 모델을 하고 있어요. 모델을 하고 있는데 엄마랑은 연락을 안 하고 있대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
6살 때 헤어졌어요, 엄마하고.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미스 코리아를 나갔었고 모델을 했었다는 얘기가 있더래요. 유전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인 것들이 또 있잖아요. 뭐 좋은 거는 좋지만 안 좋은 것도 유전적으로 가져온 것들이 있는데, 이번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22, 23일 날은 유전적인 신념을 찾아서 해결하는 그런 아주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유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내 게 아닌데 내 거로 받아온 게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서 놓아버릴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유전적인 신념을 찾으러 시크릿에 깨달음 시크릿에 네, 모여주시면 됩니다. 문경이요. 네. 참 귀한 시간인데 귀한 걸 아시죠? 네, 그래서 옆에 분들도 많이 초대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내일은 드디어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흔들거리는 차 안에서, 네, 상태도 안 좋고, 막 차 소리에 막 이런 데도 많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또 뵙겠습니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인사하겠습니다.